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 박사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시작은 모든 수학적 논리의 시발점은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합에 대해서는 모든 수학 교재에서 시작이 집합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나름 다른 것보다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집합의 정의를 하면 어떤 그냥 개체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경제 수학을 24학년도에 2학기에 듣는다. 그러면 2024학년 2학기 경영경제 수학 수강생이라고 하면 하나의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는 각 체계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아마 위의 예에서는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그 집합의 원소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원소를 사용할 때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직접 표현을 하다 보면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하면 a는 a의 원소이다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a는 집합 a가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슬래시를 그어서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집합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정의나 집합을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직접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A가 4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A는 1, 2, 3, 4 또는 A는 자연수이면서 4보다는 작다 이런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아니면 초등학교 이전에 우리가 수학이라고 치면 맨 처음에 배운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하죠. 그때 우리는 자연수의 집합에 살고 있었습니다. 1, 2, 3, 4 그보다 더 큰 숫자까지 자연수의 집합에 살면서 다음에 덧셈을 정의합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되죠. 덧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문제를 더하고 그러다 이제 뺄셈을 배우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만약에 1 빼기 2는 뭐지? 그러면 자연수에서 이제 더 이상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 이제 정수로 집합의 영역을 확장을 합니다. 그럼 정수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면서 집합이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수까지 이제 범위가 확장이 되죠. 이렇듯 집합은 맨 처음에 정의는 그냥 어떤 것들의 모임이다 하지만 저희는 수학을 배우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자연수란 집합에서 좀 더 넓혀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제가 그 논리의 시발점을 집합이라 한 거는 어떠한 집합에서 약속된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정해진 공간과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계산하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을 정의하고 나오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부분집합인데요. 부분집합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며 A는 B의 이렇게 C 모양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결국엔 두 개의 집합이 같은 것입니다. 부분집합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집합은 엄청난 큰 개체 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연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부분집합 내에서 계산을 하곤 하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집합을 실제로 구해본다고 하면 어떤 A가 1과 A와 마이너스 2로 구성된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의 부분집합을 나열을 하게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원소가 하나인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세 개의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원소가 두 개짜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A 1 마이너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2 이거는 원소가 두 개로 이루어진 A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와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A
마이너스 2. 이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된 이 모든 집합들이 A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개수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의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유한집합, 가장 쉬운 예,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거는 1, 2, 3, 4 결국부터 10까지 해가지고 10개의 집합입니다. 10개니까 딱 유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자연수의 집합, 이거는 0부터 뭐 100, 1000, 만 쭉쭉 올라가게 되면 무한히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산집합, 이거는 원소의 수가 무한하지만 각각의 원소를 셀 수가 있습니다. 뭐 1, 2, 3, 4 자연수라고 하면 1, 2, 3, 4로 넘버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번호를 먹일 수 있는 거를 가산집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집합이 이제 셀 수가 없습니다. 세는 것이 불가능한 집합. 실수의 집합. 이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불가산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의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명제와 관련해서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집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명제 P에서 S가 참일 때 이를 P에서 S로 가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P는 S를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S는 P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P이면 S이다가 성립하고 S이면 P이다가 성립한다면 두 개는 같은 명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로 동칠한 표현을 써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글씨로 보게 되면 약간 크게 와닿진 않는데 실제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는 S를 위한 또는 S는 P를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별하여라. 그렇다고 한다면 1번 같은 경우 X는 X제곱이 4이다. 이렇다고 하면 X는 실제로 마이너스 2와 2로 구성된 집합입니다. 오른쪽에 S 같은 경우는 절대값 X가 2란 얘기는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2와 2의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P이면 S가 성립하고 S이면 또 P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와 S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진 명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X는 양수이다. 양수는 그냥 0보다 큰 숫자들이죠. 그리고 X제곱은 양수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양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 3 양수니까 뭐 소수점도 들어가 있겠죠. 0보다 큰 숫자들이 될 것이고요. X 절대값이 양수란 얘기는 그 양수를 포함하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음수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양수라고 한다면 X제곱은 당연히 양수입니다. 반면에 X제곱이 양수인데 X는 양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2번 같은 경우 P는 S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 S는 P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렇듯 정의에 의해서는 약간 감이 안 온다고 하면 실제로 집합을 구해가지고 포함관계를 살펴본다면 어떤 게 어떤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인지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보면 이건 잠시 제가 수학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일단 수학은 보통 정의를 내리고 앞에서 정의를 몇 개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산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내에서요. 그래서 쉽게 사례를 들어보면 수학은 일단
정수란 집합에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덧셈이란 이런 것이야. 1 더하기는 2야.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2 곱하기 3, 6이야. 약속을 합니다. 연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집합과 이 약속을 지어놓은 세상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덧셈과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서로 뭐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같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도 같아요. 그리고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항동원은 0입니다. 항동원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에다 0을 더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여건은 마이너스 a입니다. 만약에 a에서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항동원이 0이 나오는 이 여건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집합,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라는 약속, 그리고 어떠한 법칙, 그리고 새로운 정의, 항등원과 여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수학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가 제시되죠. 어떤 정수 A에 대해서 A 곱하기 0이 0임을 증명하여라. 이거 맨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A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위에 있는 집합과 법칙과 약속에 의해서 정리를 해나가 보면요. A 곱하기 0은 A 곱하기 가로 열고 0 더하기 0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위에 있는 우리의 법칙과 정의에 의하면 덧셈에 대해서 네 번째 덧셈에 대한 항동은 0이기 때문에 0을 0 더하기 0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0 더하기 0은 이렇게 하나 빠져나와서 A 곱하기 0 더하기 A 곱하기 0으로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분배 법칙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 곱하기 0은 결국에 A 곱하기 0 더하기 A 곱하기 0이 성립하는 거죠. 굉장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위에 있는 5가지 법칙에 의해서 정의와 법칙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곱하기 0을 양쪽에다 계산을 해주면 왼쪽은 여건의 정의에 따라서 0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가 그 여건의 정의에 의해서 한쪽이 삭제되고 이 하나만 남습니다. 따라서 0은 A 곱하기 0이 성립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사례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집합이 존재했고 그 집합 내에서 연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 걸 가지고 나머지 항등원과 여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집합 내에서 연산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따라져 나오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 정리가 올바르다. 그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0은 0이다.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리가 나온다면 그걸 또 받아쓰면 되고 계속 이걸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왜 집합이란 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연산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왜 우리가 수학적 정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쉽게 함수도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제를 제가 드릴 테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4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 것을 골라보신다면 첫 번째 거 함수입니다. 두 번째 거
함수입니다. 세 번째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네 번째 거 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쉽게 결정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질문 누가 물어본다면 이제 이 다음 질문일 겁니다. 야, 그럼 함수가 뭐길래? 그런데 함수가 이게 함수이고 이것도 함수고 이게 두 개가 아니란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 함수가 뭘까? 설명해봐. 아니면 함수가 뭔지 알려줘. 그러면 쉽진 않아요. 이게 함수이고 분명히 함수와 아닌 것은 구별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 정의를 살펴보면 A와 B가 모두 공집합이 아닌 상태에서 원소가 하나씩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A에서 B로의 관계가 다음 성질을 만족하면 함수를 한다. 이걸 A에서 B로 간 함수를 한다. 그 말인 즉슨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 B에 있는 원소 Y가 존재해서 X이면 Y인 하나의 원소가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X에서 Y랑 매치를 했고, 그리고 X가 B에 있는 집합 Y 다시랑 매치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Y와 Y 프라임이 같은 거다. Y 다시가 프라임이죠. Y 다시가 성립한다. 결국에 X와 연관된 B의 원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X에 있는 원소가 B에 있는 거랑 하나씩 매치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수입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A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다 B에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입니다. 얘 같은 경우 지금 A에 있는 이 원소가 매치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다 매치업이 되어 있는데 이 원소 같은 경우가 두 개랑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막상 함수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약간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함수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라는 감수를 표기하고 이게 정의역이고, 그리고 공역은 오른쪽에 화살을 맞는 애들 공역이라 정의할 수 있고, 마지막 치역이라는 것은 이 화살을 다 맞은 애들입니다. 얘가 치역은 이 그림에서는 얘가 치역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치역은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은 물론 A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함수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림으로 보면 정의역은 화살의 출발점, 공역은 화살이 맞을 후보들, 그리고 치역은 실제로 화살이 맞은 애들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수학적 정의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렇게 그냥 화살,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출발점, 맞은 점, 그리고 안 맞았지만 관역에 있는 애들, 그런 거를 공역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너무 수학을 어렵게 이해하신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림상으로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실제 치역을 구해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 했을 때 저 함수의 치역을 구해라. 이거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입니다. 정의역은 1번 같은 경우 정의역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공역은 실수입니다. 단 치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모든 실수를 다 넣어가지고 얘를 구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x가 있고 여기 fx가 있다고 한다면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차 함수라서 어색하시긴 하겠지만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저것도 쉽게 접근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일단 쉬운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수를 쉽게 전개를 해보면 fx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 점을 지나고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치역은 x는 실수이면서 그리고 이 점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집합.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제 2번을 보시면 함수가 fx는 80 더하기 20x일 때 f 10값을 구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x에다 10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의 10은 80 더하기 20 곱하기 10 그래서 280. 함수의 연산은 생각보다 저희가 익숙한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치역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집합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보시고 한번 반복해서 기억을 떠올리신다고 하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집합 그리고 함수 그리고 나머지 집합과 함수에 이런 정의와 정리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나 지금 단계에서는 곱하기 뭐 빼기 그리고 뭐 더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과 함께 뭐 절대값이라든지 뭐 제곱이라는 거든지 이런 건 이미 많은 약속 속에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보시면서 익숙하게 수학적 언어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그리고 사고의 논리 흐름을 좀 체계적으로 흘러가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